네, 안녕하세요. 오늘 창업과 혁신인데요. 사실 요새 창업과 혁신 얘기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논문도 준비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새 또 회의감도 좀 느끼고 있는 것도 있어서요. 네,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눌 겸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병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 창업할 때요. 창업하는 도중에도 회의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든 회의감이 느껴지잖아요. 회의감 느껴지지 않는 인생의 의사결정이 있나요? 전공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창업은 특히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위험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창업 혼자 하지 않죠. 네.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 살 때하고. 그래서 창업도 똑같습니다. 제 동아리고 막 친구 좋아하다가 네. 창업하다가 이제 많이 싸우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저기 창업을 이렇게 연습 없이 준비 없이 하는 경우에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 했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거 만들었으니까 사주세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회의하고 걱정할 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 패션이라고 그러죠. 네. 열정. 그걸 창투사에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심력으로 업앤다운스가 많으니까.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몰고 가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명의식 내지는 패션, 열정이 제일 우선이다 하고 보는 이유가 워낙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우리 팟캐스팅에도 소개했었지만 그 스타벅스를 키운 하워드 슐츠가 융자를 242번 거절당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이 회의가 느꼈겠어요. 구글도 그 피칭을 100번 이상 해가지고 다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글이란 말이 원래 회사 이름은 그렇게 안 쓴 건데 그 고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10에 뭐 20 몇 승에 된 큰 숫자, 큰 숫자를 뜻했는데 그 투자해주겠다는 사람이 이 자기합 수표를 써주면서 회사 이름을 잘못 써줘가지고 지금의 구글에 공이 하나 더 붙은 이상한 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회의가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인생 이 회의감, 창업이란 게 회의감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게요. 처음에는 원래 시작할 때는 저희가 꿈이 있잖아요. 네. 꿈이 보면은 어떤 거냐면 내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내가 혁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막상 보니 능차는 모래알이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에 대한 기대들 이런 것들이 혁신이 무슨 세상에 없던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또 잘 알려진 그 지혜 중에 하나가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하고 혁신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혁신은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새로운 조합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만드는 사람이 볼 때 원천 기술이 달라야 되는지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버다 그러면 우버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죠? 택시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죠. 집에서 놀고 있는 차를 가지고 누구한테 서비스해 주라고 하는 연결만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콜택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바꾼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의 기대가 고객들한테 전에보다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편의를 주고 가치를 느끼게 해주면 혁신이거든요. 근데 그 창업하는 뿐만 아니라
그 박사과정 학생들도 비슷한 회의를 많이 느껴요. 첫 번에는 막 원대한 꿈을 가져와서 지금 제가 그 모양입니다. 자기가 노벨상이라도 탈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막 뒤져보면 남들이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토픽 잡는데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과도한 기대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뭐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박사과정이라는 게 그 박사 논문이 노벨상 되는 경우는 없다. 그 연구자가 되기 위한 연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창업 과정의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엔지니어 제가 다니면서 보면 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못 사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우리 회사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자기 회사 문제만 보이잖아. 우리도 우리 사회 문제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고 북구 유럽 얘기 많이 하고 미국 얘기하고 뭐 일본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쪽은 문제는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고 우리는 문제만 보이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이 혁신을 하는 창업가 볼 때 자기 기술에 대한 문제만 커 보여요. 근데 기준은 그게 아니고 고객들이 좋아하냐, 사줄 사람들한테 이익이 있냐,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자 중심의 생각은 창업하는데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경험이 많아요.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 델 컴퓨터의 델이 제가 박사학위 받은 UT 오스틴을 2학년 다니다가 그 저기 자기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조립 PC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만들기 시작한 게 87년인가 그래요.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같은 게 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초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부상을 해가지고 그때 컴퓨터는 뭐 어떤 종류였어요? 저는 87년도에 애플 컴퓨터를 아니요, 그냥 IBM PC 컴패러블 호환기. 그래가지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니에요,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때 삼성전자, SPC 처음 대우전자, 현대전자까지 다 만들었었어요. L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테이프 넣는 컴퓨터를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전략을 가리키는데 델 컴퓨터가 뜨는 데가 있는데 가서 보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뭐 한 30마일 밖에 있는 작은 도시에 공장이 있는데 마더보드가 대만제예요. 모니터는 삼성 정관 거야. 그다음에 그 마더보드 집어넣는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위치 달려 있고 전원 달려 있는 파워 서플라이 달려 있는 건 한국 제품이에요. 근데 컴퓨터가 모니터, 키보드, 마더보드, 박스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메인보드가 대만제니까. 그러니까 전원 그 아시아에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거는 뭐 모르겠어요. 볼트 너트가 자기네 건지 모르는데 이 PC 조립 공장은 그냥 컨베어 벨트에다가 에어 드라이버밖에 없어요. 여직원들이 이렇게 드라이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걔네는 마더보드 만드는 회사도 아니니까 납땜도 없어. 그냥 나사만 조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들이 어디 많았냐면 지금은 용산인데 세운상가에 가면 널렸었거든요. 다음에 그 조립식 PC 만들어주는 회사. 근데 이 회사가 잘 나간다고 주식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당신은 학교만 있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에 가면 세운상가에 가면 이런 회사가 수백 개 있다. 남의 부품 받아서 조립해 주는데 이 회사가 무슨 저기 가치가 있냐. 근데 남은 대량 생산해가지고 대리점 풀에서 뿌리던 거를 예산은 전화로 주문받아서 조립식 PC를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고 중간 마진 없이 하니까 그런 그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 자기 사양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걸 나는 마더보드를 뭘 주고 하드디스크 뭘 주고 모니터를 얼마나 큰 게 해줘도 주문하면 8시간 만에 택배에다 실어주는 회사예요. 그렇게 다양한 거를 하면서 근데 그 가치를 못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주식 하나에 한 2불 했는데요. 제가 3년 박사과정 끝나고 나갈 때 여러 번 액면 분할을 했는데 200불이 됐었어요. 네,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액면 분할 안 했다고 쳐도 100배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나중에 닷컴 때는 450불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사라를 쓸 때 샀으면 제가 은퇴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술자가 볼 땐 똑같은 핏이. 그러니까 남의 거 부품 갖다 조립하니까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근데 고객한테 원하는 사양을 빨리 갖다 준다라고 하는 그 혁신을 가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혁신이라는 건 제품도 있지만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해주는 새로운 연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혁신 이런 거 하면 회의가 많이 느끼죠.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박사 논문을 블록체인에 관련한 법 관련 글 하면서 블록체인을 먼저 이해해야겠다 싶어서 아무리 봐도 이건 블록체인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과연 혁신인데 지금 그 블록체인을 쓰면은 사람들에게 뭐 어떤 효용을 가치를 줄 것인가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잘 보셔야지.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원류를 찾아가면 네. 다 옛날에 있어요. 지금은 그 스마트폰은 뭐냐, 인터넷이 오면서 그렇잖아요. 그 인터넷은 뭐냐, 정보를 빨리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인터넷 전화가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 전화 전에 있었던 건 전신환이 했던 거고요. 전신환 전에는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이 한 지역에 있는 정보를 다른 지역에도 옮겨주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은 그냥 본질적인 가치로 보면 우체국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정보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준다. 한 사람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이제 옮겨주는 비용하고 편리성하고 안정성이나 속도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죠. 블록체인도 보면 다 뭐 P2P 기술도 원래 있었던 거고 암호화 기술도 원래 있었던 거고 클라우드 기술도 원래 있었던 거고요. 거기다가 그 채굴자들을 꼬셔서 전산을 대게 하고 그러고 비트 토렌트 기술하고 똑같죠. 그런데 원장을 분산시켜 놓고 이게 조작된 거냐 안 된가를 검증하는 규칙 이런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규칙들이 이제 큰 혁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꾸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게 원래 뭐 하는 건가 들여다보면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데 추상적인 이해는 커져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죠. 어떤 기술이 나와도 저게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그런 추상성으로 과거과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면 쉬운데 거꾸로 이제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추상적으로는 같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가치를 잘 재지 못하죠. 그냥 근데 현실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인 가치 지향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합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합의도 보니까 이게 정치적 합의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져가지고요. POW는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런 합의의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비교가 되다가 나중에 나오는 게 별 문제 큰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자 이런 합의도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그렇게 절대 다수한테 여러분한테 합의를 하는 컨센서스 빌딩 과정을 생략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면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블록체인 바로 직전에 뭐가 이슈가 됐죠. 빅데이터. 데이터로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원대한 꿈을 꿨다가 다시 뒤로 가는. 박사과정 논문 우리는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논문의 3분의 2는 토픽 잡는 거예요. 주제를 제대로 잡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 영역하고 토픽하고를 구분을 못해요. 학생들이 첫 번에 오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다, 빅데이터 이건 관심 영역이죠. 근데 토픽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남이 안 한 얘기 무슨 얘기를 할 거다. 인과관계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거는 작고 분명할수록 좋아요. 넓게 잡으면 상당히 품질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사 논문도 그렇고 이제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요즘에 회의감이 막 계속 사니까 이럴 그 때는 문제 의식을 뭐가 문제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면 그 토픽이 분명히 잡히고 창업에서 혁신도 분명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늘도 제가 어제도 그 중국의 그 유니콘 기업 중에 중고 자동차 네. 거래소를 했거든요. 이 중고 자동차 거래소라는 게 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쭉 좀 많죠.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회사는 유니콘 기업이 됐나 이렇게 보면 그 중국에 이제 워낙 자동차 네. 시장이 크고 급성장하니까 그 중고 자동차 연간 거래량이 1,000만 대가 넘더라고요. 1,000만 대가 넘는데 대부분 이제 사는 사람이 품질에 대한 그 문제를 안고 네, 있잖아요. 중개 신뢰가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또 선호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세큐아라는 데서 100만 불을 그러니까 저 $100 밀리언 1억 불을 투자를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억 불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텐센트도 투자하고 중국 공상은행도 투자하고 뭐 이러면서 그 지금은 한 7조 5천억의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설립한 지 한 2년 만에 부상을 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저기 7조가 넘는 회사가 됐는데 세큐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고차 사는 사람들의 그 불안 이걸 덜어주는데 많은 회사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얘기만 하는데 이 회사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야. 거래를 매칭하고 뭐 할 때 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그거를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카맥스 이런 회사 온라인 그 거래소로 유명한데 거기서 뭐 10만 대 거래하는데 6년이 걸리고 60만 대 거래하는데 20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10년, 20년 걸린 일을 이 회사는 1년, 2년 만에 돌파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다 있었고 그냥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온라인 자동차 거래소인데 실제는 거래하는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냐의 혁신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하려고 하는 페인이 뭐냐? 이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 고통이 뭐냐? 새로운 가치, 없던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아주 공격적인 이노베이션이고 대부분은 더 확실한 거는 페인 포인트를 잡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토픽이라는 것들 논문을 하든 이노베이션을 하든 과연 지금 그 영역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다. 그 문제를 천착을 하면 논문이고 혁신 가치고 잡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회의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페인 포인트를 저 열심히 찾아야 되는 또 큰 숙제를 안고 또 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또 제가 블록체인 그때 교수님 제자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일자리 창출 얘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논문도 좀 소개를 하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